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바텀 피싱 전략이 유효할 때. 바텀 피싱, 바닥에서 낚시질을 하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낙폭과대주를 슬슬 볼 때인가에 대한 적극적으로 볼 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또 코스피가 네.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더라고요. 눈에 띄었는데요. 네. 요즘 그 있는 예적금도 깨고 사실은 코인이나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대이동했던 것들이 한 차례 굉장히 크게 헤드라인으로 좀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외라든지 아니면 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적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순환매도 너무 빨랐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이 힘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강하게 올라온 쪽에서는 차익을,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쪽에서는 이제 바텀 피싱 전략으로 좀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또 수급적인 연속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덧붙이면서 조금의 이런 이슈라도 생기면 이제 대거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재건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에 움직였었던 뭐 컨텐츠 쪽, 엔터 쪽, 뭐 이런 쪽들 다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닥권에서 보면은 많이 올랐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 보면 여전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담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 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오늘이야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 600종목, 코스닥에서 1100종목 정도 나오는데 최근엔 이게 반대였거든요. 상승 종목이 막 200종목, 하락 종목이 막 1500종목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왜곡이 되어 있었고, 또 포모 현상도 상당히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내가 돈 넣은 데는 안 가는데 다른 데는 다 슈팅이 나오니까 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11월부터 수출입 데이터가 흑자전을 하면서 본격적인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하던 시장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YY 기준으로 좀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하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수출입 데이터가 전환되기 전이랑 비교하더라도 수급이 더 작았다라는 게 핵심이죠. 코스닥이 4조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급적인 공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뚜렷한 주도 업종이 좀 사라졌었던 부분들이 있죠. 물론 조선방산, 변압기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단으로 봤을 땐 사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오면서 2800대 후반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차도 좀 부진했고요. 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약진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단에서의 뭔가 강력한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 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지수랑 코스피 200이랑 상관계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밸류업이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편입은 있는데 또 편출이 없는,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지수에 편입은 있는데 편출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덩치를. 덩치가 사실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치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해지거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5일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가파르게 변합니까? 근데 뭐 120선이나 240선 같은 거 보면은 표본이 너무 많이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 매력적인 종목군도 한두 개를 넣는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급에 대한 공백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바텀 피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11월 달은 바텀 피싱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효한 달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네, 그렇군요. 뭐 시기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바닥권에 대한 바텀 피싱이 메이저 수급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섹터들을 보는 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와 이벤트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뭔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쪽들은 다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콘텐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뭐 같이 엮여 있으니까 일단은 이슈가 있는 쪽을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간 이벤트가 있어야지 기관에서 뭔가 리포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산업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쪽이 뭔가 노이즈가 있구나 수급이 쏠릴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사실상 좀 시장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스 이 첫 시추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 네.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한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NG 프로젝트 뭐 그것도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터주들도 얼마나 많이 기었습니까? 근데 JYP가 실적에서의 축포를 쓰였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업종에서의 전반적인 완성치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증가 또 연말에는 또 콘서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AI 소프트웨어 오늘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AI 소프트웨어도 사실 하드웨어는 굉장히 강했는데 소프트웨어가 힘을 많이 못 썼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팔런티어 같은 AI 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들 그리고 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반도체도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 좀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에다 엔비디아 이슈 지나고 그것도 이제 바텀 피싱으로 볼 수 있는 쪽들이죠.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좀 쫙 차트를 넓혀서 보시면 확실히 바텀 피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텀 피싱.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매집형으로 나타난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군들 일단 열거해 주셨는데요. 끝에 또 반도체를 또 넣어 주셨다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엔터, 네. 대왕고래, AI 소프트웨어, 로봇 이렇게 좀 짝꿍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네. 섹터들이기도 합니다. 대왕고래는 또 시장에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연관이 되는 천연가스 쪽에 영향력도 있는데요. 자, 먼저 콘텐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콘텐츠를 왜 관심 가질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뭐 아시겠지만 디즈니랑 넷플릭스가 정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물론 다 구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방송에서 컨텐츠를 얘기하려면 핫한 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다 구독을 해놓고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추이가 확실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구독 경제화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 리포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컨텐츠에서 산업 리포트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나온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슬로스, 이 방송에 대한 슬로스 얘기를 전 한 2년 만에 그 리포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사실 공중파에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슬로스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월트 디즈니나 뭐 사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잘 돼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벌 수 있는 돈 자체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대작이 뭔가 흥행을 하더라도 배우들이 회차당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큰 돈을 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구작 판매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광고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슬로스가 늘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지금 다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이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 2 지금 사람들은 기대가 있으면서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오징어 게임 2 보실래요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가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기대가 없는데 재밌으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앞두고 있고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바텀 피싱이라는 얘기가 정말 어울릴 정도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8만 원대도 사실 주가가 좀 낮았었던 때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12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내려오다가 올라서 쭉 빠져가지고 3만 원대까지 무려 한 20% 정도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금 한 단기적으로 50%나 올랐던 부분인데 물론 밑에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보면은 아직 뭐 이거 오른 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바텀 피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CJ EN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에서 무엇보다 이제 오게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레몽레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히트를 한 게 정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자본주의 돈에 대한 네. 이야기였는데 이걸 좀 신선한 한국 게임과 연계를 해서 네. 참 그 엄청난 또 흥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게임이 나올까 저는 궁금해서 볼 네. 생각입니다.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오징어 게임 1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좀 아파트도 술 게임 넣어서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히트곡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로제 그리고 로제 리사 제니 다 너무 제니. 잘하고 있어서 네. 엔터주도 좀 내년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BTS도 이제 조금씩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좀 슬픈 차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JYP 네. 엔터를 보시면 앨범 판매랑 음원 판매가 이렇게 좋았을 때 14만 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앨범 판매량 부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오면서 4만 원대까지 이것도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한 25% 정도 때까지 거의 토막이 났죠. 그 정도로 빠진 상황에서 지금 또 얘도 한 50% 올랐습니다. 컨텐츠랑 정말 유사하죠.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트리거는 말씀해주신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빌보드에 들어가는 이벤트들이 일단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JYP도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네. 굉장히 가파르게 좀 턴을 해줬다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실적적으로 다시 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올해 내년 초면 다 제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또 블랙핑크도 어쨌든 지금 각각의 행동들을 잘하고 있지만 또 완전체로 있을 때 또 빛이 또 더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또 아티스트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돔급과 스타디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또 연말에서 또 콘서트 많이 예약을 하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들.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또 음반에 대한 공고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규 네.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이렇게 보편 관세 얘기를 할 때 네. 무풍지대로 엔터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엔터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쪽에 역시 또 기관의 수급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셨는데 엔터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저는 과거부터 JYP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이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보면 하이브가 제일 좋기는 하고요. 요즘에 SM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트리거는 이쪽이 많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래도 JYP를 좀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적으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는 사업적인 구조가 굉장히 깔끔한 게 중요한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고년차들 뭐 트와이스라든지 스키즈 상당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5세대 아이돌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대신에 이쪽은 팬층이 좀 꾸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속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키즈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이잖아요. 보이그룹이 걸그룹 대비해서는 수익이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보이그룹 중에서 잘 되는 데가 지금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요 정도가 굉장히 세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또 뭐 원빈으로 좀 핫한 뭐 그런 뭐 브랜드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힘이 이전에 좀 굉장히 강했던 남자 아이돌들을 이기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인업 세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 라인업이 강한 쪽으로 좀 포커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JYP를 여전히 좀 관심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원빈이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다고. 라이즈. 네, 라이즈. 예. 네. SM이네요, SM. 네. 예.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지금 빅뱅이 서프라이즈 컴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왕고래를 살펴보신다고요. 네. 대왕고래는 어떤 점을 주목하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첫 시추 자체가 좀 정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종목이 또 이 선박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다시 재개된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선물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이런 종목군들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시추가 만약에 확률은 낮지만 물론 지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긴 해요. 일반 시추. 20%. 네, 뭐 다른 데는 뭐 2% 이런데 네. 굉장히 높아서 이게 진짜일까 싶기는 한데 만에 하나라도 터지면 이거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5번 시추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 초반에 2번까지가 제일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그렇죠.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라도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뭐 엄청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를 좀 보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전부터 이제 최근에 한 리포트 한 3, 4개월 전부터 나왔던 거는 주조 환원 정책이 다시 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명확하게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수급적인 연속성도 좀 일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추가 연말부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다음 달부터 모멘텀이 있는 대왕고래까지 3가지 섹터 바닥권에서의 수급이 눈에 띄고 있는 종목군들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또 다행히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컸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실 수도 있겠는데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은 좀 너무 높게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뭐 각각의 산업군들을 좀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주가가 꽤 올랐고요. 최근 시장의 성격이 상당히 빠르게 좀 반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38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지금 2500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텀 피싱에서 주도 산업군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월부터는 아마 또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지나갔고 뭐 실적이나 캐펙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 또 미국의 지표들 많이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 단으로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뭐 수출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뭐 KDI라든지 IMF에서 부정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럴수록 실질적으로 넘버가 나오는 쪽, 그리고 뭔가 대기업들은 어쨌든 이 자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또 연말에 배당 관련된 기대감들도 대형주들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마 그렇게 또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텀 피싱 전략은 11월까지만 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목표 주가 높게 잡지 마시고 수익 나시면은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신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바텀 피싱 전략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12월에는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텀 피싱, 또 대형주, 납폭과대 역시 하기 때문에 대형주의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뭐 배당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 네. 구역을 나눠서 시장의 움직임, 추가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잘 지켜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